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보조교재로, 제 책을 사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게 한번, 그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한번 확 바꾼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머리말만 50페이지예요, 머리말만. 제가 보면은, 이 책을 읽기 전에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글이 몇 페이지까지냐면 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제 요 머리말 그렇게 많이 둔 이유는 뭐냐면, 소위, 실관에서 우리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주 해석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장장 그러니까 이게 총 페이지 수가 한 5,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원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머리말만 200페이지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한 50페이지 정도로 간략화시켜서 그 머리말 써놓은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명리를 어떻게 접근한다, 어떤 개념을 전환을 해서 본다, 이런 것을 참조해 보시고, 이 책은 아마 지금 하드카버로 된 게 제가 있었는데, 누구 빌려줘가지고 제가 못 받아서 제가 복사해 놓은 것만 들고 왔는데, 박정환홍의 명리요강 들어보셨죠? 예, 박정환홍 명리요강. 이 책 한번 고전을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아마 이게 인쇄된 걸로 나와 있는지, 예,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으면 누가 아까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인쇄된 걸, 복사를 해서, 한번 고전명리를 한번 고전명리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걸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책은 이제 명문당에서 나오는 그 상리 철학이라는 게, 예, 조명은 씨입니다. 조명은. 자, 이분은 이제, 이게, 고전 명리에 기본적으로 좀 기본 근거는 두고 있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주로 통변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지의 어떤 의미, 취상, 어떤 뜻을 취해온다, 이런 어떤 취상적인 걸 자료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상당히 이제 확장을 많이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책은 아마 시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명문당 책은 어지간하면 주문하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실전 명리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정리해 드린 것 중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이니까요. 제가 쭉 강의를 해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제가 시험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한 지가 올해 25년입니다. 25년. 이렇게 제가 지금도, 연배상으로 보면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하는 모양이 돼서 그러긴 한데, 이제 제가 공부했는 그 학문적인 이력을 여러분들 조금 들으면, 왜 뒤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85년도에 이제 85년도에 역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게 85년에 역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고전명리에 관한 책들을 이제 마구마구 읽었죠. 그러니까, 그때 잘 나오고 있었던 책이 이제 사주정설이라고 책 들어보셨죠? 사주정설, 그 책을 가지고 한 5, 6회독을 제가 했어요. 그 45, 6회독을 하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명리에 관련된 고전 클래식들을 쭉 이제 연애자평도 읽고, 명리정중도 읽고, 공통보감도 읽고, 다 적천수도 읽고 다 읽었는데, 결국 뭐냐면 고전명리에서 말하는 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차이점, 시대적인 차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고전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산업공상. 그러니까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직업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간단했던, 단조로웠던 시절에 주로 뭐냐면 이제 출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로서 벼슬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여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농공상은 뭐냐면 뭐 특별히 뭐냐면 출세 불출세를 말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비로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공경대부가 되느냐 마느냐 벼슬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데에 논리가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하고 어떤 출세나 번영의 형식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죠.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산업공상이 아니라 지금의 형태는 뭡니까?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죠? 롯데가 뭘 많이 팔아서 오늘날 롯데가 됐죠? 그렇죠. 예. 그 껌을 많이 팔면, 우리 껌을 작게 팔면 뭐라고 합니까? 껌팔이 소년. 그죠? 하찮은 거 우리 껌값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껌을 많이 파니까 재벌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경제적, 성공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큰 어떤 성공으로 결국 부합되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 와 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관직에 이르러서 그 벼슬을 하면은 그것이 출세의 길이긴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그 시대적 차이가 크게 차이나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이 학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전을 읽을 때는 뭐냐면 다 이런 시대에서 출세를 해야 출세라고 해봐야 이게 벼슬을 해서 결국 녹봉을 받아요. 녹봉. 그 녹봉을 받으면 무조건 성공이다. 그 다음에 관직이 깨어지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것이 운이 나쁜 거다. 운의 호불호를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벼슬을 떠나더라도 자기가 사업을 일으켜서 재물의 성취가 있으면 그건 좋은 운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 정도는 이제 이미 전제해 두고요. 이제 과거 명리는 또 뭐냐? 소위 오행의 왕세죠, 그죠? 오행이 왕하냐, 쇠하냐, 오행 왕세에 따른 중화 여부를 따져서 그 중화인자를 주로 뭐로 삼습니까? 우리 격을 취해낸 다음에 오행적인 중화를 이루는 자가 대체로 용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죠? 용신이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 별 도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격용론을 제가 타파하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격용론에 의한 이해가 저런 어떤 단조로웠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이제 역업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책에 나오는 이론대로 이때 좋을 것이다. 뭐가 어떻게? 하여튼 좋을 것이다. 용신이 왔으니 좋을 것이다. 안 좋았는데요. 손님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냐. 그래서 하여튼 책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이제 계속 더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클래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전들이 읽어보면 전부 다 막 읽을 때 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근데 그 안에 나와 있는 팔자들은 손님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절에 적어도 뭐냐면 벼슬에 이르러서 적어도 지배층 신분에 있었던 좋은 샘플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대부분 다. 옛날 그 교재에 나오는 책들이. 근데 거기에 있는 좋은 샘플들이 손님으로 현대사회에 오느냐. 한 100명에 1명 올까 말까 해요. 소위 팔자가 좋으면 물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벌써 내일 뭐가 일어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팔자가 반듯하게 생긴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자기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데, 전 볼 일이 뭐 있냐, 이거. 평생 한두 번 물을까 말까 하는 정도가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물을 오는 사람들은 뭐냐? 물을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떤 직업적 불안정이 돼 있다. 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모와 뭐 형제도 포함되겠지만 뭐 배우자, 자식 이런 어떤 육친들과의 어떤 부조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 안정이 안 되니까 결국 묻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국 뭐냐?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현대적 의미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뭔가 새로운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수단을 도대체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그때 한참 머리 잘 돌아갈 때니까 80년대 아예 80년대 봄에 아예 책을 싹 불살라 버렸어요. 그냥 그 좋다는 책들을 그냥 싹 불살라 버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해안 바닷가에 초병을 하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민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근본 원리가 옛 사람들이 남겨준 어떤 글의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밤새 궁리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87년도 7월 달에 이제 제가 이게 오행이라는 문자로부터 자유를 이제 그렇게 얻게 되는 발상의 전환이 확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목하고 금이 되려면 목하고 금하고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할 건데, 금하고 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다르다고 해도 맞고, 그 다음에 같다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문자가요. 그 목화 토금수다. 이걸 뭐 나무다 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우리가 배울 때는 배우지만, 실제로 옛 사람들이 말해준 오행이라는 것은 나무를 목으로 배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이 오원소론이 아니다는 거죠. 원소론. 오원소가 아니다. 이 오원소가. 세상은 나무와 불과 흙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5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이 뭐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가을행자, 그죠? 나아간다. 근데 뭐 큰 오편을 보면, 어슬렁, 여럿이서, 어슬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가 아니고 무리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옛날 옛 글자의 의미인데, 그래서 기운이 어떻게 해요? 기운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진행. 기운이 나아가는 단계를 어떻게 해요? 몇 단계로? 5단계로. 요걸 합치면 뭐예요? 좀 더 합치면, 단계를 줄이면, 순하, 수동. 요걸 더 단순화하면,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변화 양상을 2분법 했느냐, 4분법 했느냐, 5분법 했느냐. 나중에 이걸 더 쪼개서 뭐예요? 천간으로 쪼개면 갑을병정 무 이렇게 해서 천간 모두를 갑을병정 무. 이걸 뭐 10단계 나눠죠, 그죠? 기경신인게 10단계.
더 쪼갠 건 뭐예요? 자축인묘 12단계. 그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래서 12단계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좀 더 쪼갠 뭐예요? 절하고 기를 통해서 24절기. 5일 단위로 해서 72, 후. 이런 식으로 쭉 보죠. 1년에 그 변화했던 원 사이클, 하나의 하나의 사이클을 얼마나, 세분해서 쪼개 놓느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은 갑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갑은. 갑은 뭐로 배웠어요? 보통. 양에 속하고 목에 속한다. 이런 어떤 공부 방식이 처음부터 굉장히 큰 선입견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학문적으로 뭐냐면 크게 생각을 넓힐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요 시간표를 한번 봐보세요. 시간표를 쭉 보면 어떻게 돼요? 갑과 을은 이게 계절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갑을이. 봄에 속한다. 자, 초봄이다, 늦은 봄이다. 초봄, 이렇게 조춘. 이런, 조춘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만물의 물성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물성 변화가 결국은 갑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 체계, 운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갑을 조춘이다 이렇게 처음에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가 계속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내에 우리가 갑경이 정관을 출연했다. 자, 이런 어떤 간지 구성했을 때 갑경이 출연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이거 갑목을 뭐냐면 경금칠살에 와서 때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꽝 된다 이거죠, 공부가. 이제 칠살에 와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갑목이 손상된단 말이에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금이 목을 극하니까 저게 이제 목이 죽는다? 어떻게 해석해요? 예? 인연이 없다. 인연이 없다. 예. 또 강의 해석하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왜냐면 강의 수준을 이렇게 쭉쭉 맞춰 드릴 거니까, 질문의 수준이 결국 강의 수준을 결국 이렇게 서로 이끌어나가고 맞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떤 강의가 되려면 결국 계속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 혼자만 그냥 막 떠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메롱메롱 강의가 되거든요. 알쏭달쏭 이러면서, 모르지. 심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니까요. 그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갑경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궁통복에 보면 양붕, 이런 말이 나오죠. 양우라는 말이 나오죠. 갑경은 양우하고, 어질양자에, 어두자 나오죠. 그죠? 아니, 뭐, 양붕이라는 게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양붕은 아마 적천수에 나와 있든지 아마 그럴 건데, 경금이 갑목, 예. 어디요? 자평에서 뭐라고요? 박경수는 금충이라 예. 수일에도 나쁜 수로 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우 뭐 이렇게, 갑경만이 아니라 그럼 을씨는 그러면 이건 나쁜 충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오행에다가 문자를 있죠. 오행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니까는 이미 뭐냐면 이 학문은 오행학이 아니에요. 저는 아예 오행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게 이제 정규적으로 이 공부를 해나갈 사람들한테 오행을 아예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다 배워서 와요. 배워서 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이미 뭐냐면, 우리가 목이 간지적으로 갑을인묘, 간지를 갖다 오행적으로 포섭하면 뭐예요? 이렇게, 목이, 목의 어떤 기운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 놈이 갑을인묘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갑을 인묘를 목으로 배우니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갑을 인묘가 의미가, 이게 각자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다를 거잖아요. 글자가 다르다는 말은 똑같으면 똑같은 글자를 채택해서 썼을 거잖아요. 옛 사람들이. 분명히 뜻과 의미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했을 것이잖아요. 굳이 그것을 뭐예요? 큰 오분법에다 집어넣자면, 목에 속한다는 것이지, 명리를 해나갈 때는 이 오행을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행을. 그 오행을 배우면서 뭘 배워요? 이 오행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큰 틀로 볼 때, 금이 목을 극한다는 말은, 금이 목을 극한다는 뭐예요? 가을바람이 오니, 주풍이 부니 무엇이에요? 그렇게 염락하고 잎은 떨어지고 이게 목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밖으로 삐져나오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거기에도 큐나추동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을경이 뭐냐면 합을하여 무엇이 된다? 금이 된다, 그죠? 왜 되는데요? 뭐 이론적으로 상수학적으로 쫙 풀어놓은 책 있죠, 그죠? 그거야 양의 단계를 갖다 매겨서 설정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천간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운동 속에서 아주 범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이라면, 분명히 자연의 어떤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을경이 합을 해서 금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책 자세히 안 보셨구나. 그 책에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절적으로 봄은 봄인데 초봄이에요, 만춘이에요. 그게 만춘. 그 만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 현상은 어떻게 돼요? 만춘. 그 만춘에 이루어지는 많은 변화 양상. 그러니까 이제 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위로 쭉 삐집고 올라오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방향으로 쭉쭉 찢고 올라오는 운동이 이 갑 운동이라는 거죠, 갑. 을은 뭐냐면 이때부터 뭐예요? 이게 압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쭉쭉 찢는 게 아니고 서서히 벌어져 버리는 작용하기 시작하죠. 병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초여름이 되면 확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성질? 초여름의 성질인데, 요렇게 살짝 밖으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꽃망울이 이렇게, 꽃망울이 살짝 벌려놓은 어떤 잎을 벌려놓은 거란 말이죠.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 꽃술 있죠, 그죠? 요렇게 살짝 기운이 벌어져 펼쳐져 있는 상태. 이제 꽃망울이 살짝 벌리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이게 늦은 봄에. 그럼 여기에 경은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 그럼 초가을 바람이 이쪽에 쭉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꽃이 움츠러들어요. 이 자리에 뭐가 맺혀요? 그렇게. 그 열매는 어떤 성질? 단단하고 굳어지고 한 곳으로 뭐예요? 예. 응축하는 기운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춘시기에, 가을의 기상이 와서, 단단하고 견강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하는 이것을 옛사람들은, 무엇이라, 을경이다, 이거죠. 이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자연현상에서 본다면, 자연현상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그 만춘시기를 에워싸주는 작용이 옴으로써, 열매실이죠, 열매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러한 작용이 결국 뭐냐면, 금은 뭘 말하는 것이다? 돌멩이를 말한다? 이렇게 가을에 부는 바람이다. 가을에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거죠. 물론 가을 바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옛 사람들이 남겨준 여러 가지 그 문자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오행에 이렇게 간지를 메모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오행의 원래 뜻에 대한 오해, 또 간지의 뜻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발생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계속 말장난에 걸려드는 말장난에, 뒤에 가면은 막, 우리가 이제 고전명리의 이론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막, 예를 들면 묘유충이 왔다. 묘유충이 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요? 팔자내에. 막 충만 막 비약을 해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해요? 묘하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봄이 무르익은 거잖아요. 그죠? 봄이 무르익은 것.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가을이 무르익은 것. 이것이 서로 뭐예요? 양보치 않으니, 양보를 하지 않으니 결국은 뭐냐면, 서로 간에, 그렇죠. 그 조화력을 잃은 상태. 운동성을 반대로 하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금극목으로 이렇게 또 이해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봄을 도우면 마땅히 가을은 물러갈 것이요. 가을을 도우면 마땅히 봄은 물러갈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가 왔다. 자, 자가 왔을 때에 어떤 게 손상당해요? 자가 왔을 때 이 글자가 손상당해요? 이 글자가 손상당해요? 예? 자, 일단 봅시다. 자, 1, 2, 자, 1번. 예, 1번. 그 다음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이제 오행적 오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행에 대한 이해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봐보세요. 이게, 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가을에 이게 주풍이 아니고, 경이 우리가 초가을에 부는 바람 같다면, 유나 시는, 이게 가을설이란 말이죠. 가을설이. 그렇죠? 자, 가을설이가 어떻게 해요? 자, 동짓달을 만나면 가을설이가 더 세력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봄에 있는 이걸 뭐 초목이라 합시다. 봄에 초목이 세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을설이가 세력을 가지니 무엇이 손상되고? 초목이 손상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수가 무엇을 도우니? 목을 도우니 목이 왕성해지고 오히려 요 유가 손상된 설기가 되어서 나빠진다. 이게 이제 오행적 오류라는 거예요. 오행적 이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옛 사람들이 물려진 그 문자의 뜻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예요? 청간 신하고 청간합을 이루는 게 뭐예요? 병화죠, 그죠? 자, 그러면 병화하고 태양하고 추상이 마주치면 어떤 조화가 일어나요? 병신이 합을 하면 뭐가 돼요? 예. 그 누가 바뀌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이걸 왜 원리적으로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또 책에 보면 무슨 합이 불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뭐 합이 되니 안 되니, 쟁합이니 투합이니 그런 걸 저런 어떤 옛 사람들이 원래 그 의미를 담아두었던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시기에
요런 모양, 이게 병신이 합의되냐, 안 되냐. 합의돼요, 안 돼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예? 예? 당연히 이 경우에 뭐예요? 그러니까 병신이 뭐냐면 양광지기하고 추상지기가 마주쳐서 물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음력 2월달이다. 예, 2월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기가 뭐냐면 자축인묘, 양의 4단계에 들어가서 천지만물의 양이 유효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 양이 유효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화하여 바로 어떻게 돼요? 이게 마르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 수화는 하죠, 수화는. 예. 하는데 뭐냐면 그 형태가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 신금 자체가 무력이잖아요. 봄에 뭐냐면 추상은 잘 내리지 않고.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팔자에 을이 이렇게 거듭하게 드러나 있는데, 자, 대운이나 세운에서 경이 왔다. 자, 이놈들이 다 어떤 작용을 한다? 경이 오면 이놈들이 다 합을 하겠다, 아니면은, 합을 하겠다 하면, 이게 투합이 돼서 합이 안 되겠다. 책에는 보면 투합이 돼서, 투합쟁합이 돼서 안 된다 나오죠? 근데, 운에서 온 것은 항상 세군, 운에서 오는 것은 항상 지가 임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야에 가봐라. 평야에 가보면, 지금 평야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벽시들이 이렇게 쭉, 그죠? 피었다가 이제, 그 열매를 서서 작은 열매를 맺고 있죠? 이게 뭐냐면, 초가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평야에 무슨 물결? 그 황금 물결. 그죠? 그게 평야에 황금이 나온다는 말은 이게 오곡이 결실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곡이 결실하는. 그러니 요 을이 뭐냐면 자기 고유의 작용을 다 잃어버리는, 싹을 못 틔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되는데 좀 이상하다. 오늘 좀 당하는 기분이다. 야, 저거 말은 되는데 저렇게 해석해도 되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옛사람들이 남겨준 어떤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런 어떤 기운, 운동을 어떻게 해요? 문자로서 이렇게 남겨준 것인데, 그 후학들이 여러 가지로 그 오해하는 것, 즉 고전을 서술하고 있는 책들도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거해서 뭐 못 쓰고 이랬다가 뒤에는 또 쓰고 있고 이래야 막 손 말장난이라. 여러분이 고전을 아주 그 분석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말장난이구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말장난 데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말장난 같기는 한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이게 말장난이다 아니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클래식에도 그렇게 오행으로 보섭, 즉 특히 오행으로 보섭해서 생긴 오류가 많은 책이 뭐냐면 적천수예요, 적천수. 그런데 막 망고천추에 좋은 책이다 해가지고 막 적천수 막 공부한다니까요. 저도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적천수를. 거기에서 말하는 건요, 큰 오행대의, 오행의 큰 뜻은 참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가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팔자로서 분류하고 세세한 부분을 운명 감정의 차원에서 다가가기에는 너무 뭉퉁거려 놓은 거예요. 너무 뭉퉁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말 안 되면 뒤에는 뭐냐면은 죽을 때를 무조건 나쁜 걸로 봐서 용신을 거꾸로 막 찾아내는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격용론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팔자 자체를 잘못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라보니까 비교적 분류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비교적 분류가. 그러나 뭐냐면 이쪽 뒷면, 아랫면, 속 이걸 전부 다 설명해주는 논리는 아니다. 아니다. 격용론이 틀렸다가 아니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보고 옆으로 보고 뒤집어 보고 속도 보고 해야 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현대 사회에 와서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거를 떠나는 게 아니고 옛 사람들의 어떤 분류법은 그대로 따르는데 해석의 논리는 뭐예요? 이런 어떤 격용론적인 어떤 해결 방식만에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 문제를 다루는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실제 실관을 많이 하는 어떤 논법을 더 많이 다룰 것이냐인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실관을 많이 하는 논법으로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현실 도움될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생각의 소프트,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강의할 때 힘든 게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그 책이 순화추동 신사주학 강의가 언제가 된가 하면 1997년도예요. 1997년. 예. 1997년도에 그 동의대 한의대에 가면 그 명리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10년 이상씩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선생을 한 명 모시려고 이렇게 이제 공개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개 강의가 한 두세 분을 아마 그때 모셨던 걸 아는데,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제가 10년 했으면 뭐 무슨 책 보셨냐, 이렇게 무슨 책 봤대요. 그래서 그러면 10년 공부한 게 헛공부다.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10년 공부한 게 왜 헛공부냐? 그래서 이제 15분 내에 헛공부를 한 그 증거를 들이대겠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강의 안 해도 상관없다. 이 강의 안 한다고 뭐 제 볼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는 몸이니까. 그 대신에 제대로 뭐냐면 그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나 좀 제대로 좀 하고 뒤에 다시 공부를 하시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가지고 이게 장장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세월을 많이 끌면서 결국 강의가 됐던 것 중에 이제 그걸 좀 썸머리를 한 건데, 그 당시 이제 저 책의 진도 자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공부하기 위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게 사주학의 제 문제예요. 사주학의 제 문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앞부분에 보면 뭐 시를 정하는 문제, 이런 뭐 그 기타 하여튼 우리가 지금 문제거리로 삼고 있는 것들을 쭉 앞에서 다루어 가지고 이 제 문제 중심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뒷판은 바로 그냥 진도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보면 초보자들은 사서 봐도 도움 전혀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갑자기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뭘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소프트하게 열어놔야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막 본인이 알고 있는 팔자 간지 딱 적어놓는 순간부터 또 이거는 무슨 기억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의 분석법에 완전 딱 틀이 잡혀 있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예요. 제가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일관을 적지 않고 그냥 지지의 모양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직업을 말해라.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자, 일간은 모르겠고, 요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연월일시, 연부터 시라고 썼을 때, 이 사람 뭐 할 것 같다?
집에 나가는 사람, 예. 석양의 무법자, 예. 무법자가 논리가 어디서 나오죠? 밤에 뭐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는 무법자지. 예. 예. 그 이제 이 지지 자체의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바꾸기 어려운 그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바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축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양에 속해요? 음에 속해요? 우리 하루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하루. 몸에서 양으로 가고 기본적으로 그죠? 한밤중에서 새벽으로 간다는데 일출이 어디요? 이 인시 말이나 그 묘시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의 요소보다 음의 요소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정신적 요소가 강하다, 현실적 요소가 강하다, 현실면이 강하다. 정신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현실 속에서 금전활동, 사회활동하고 있다면 어떤 곳 좀 이렇게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일 것이다. 역동적인 변화가 많을 곳이다. 어떤 곳이다. 눈에 잘 안 띄죠. 그렇죠. 예, 눈에 잘 안 뜨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장사나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죠. 예. 다음에 하는 장사를 하든지 한데 요 글자가 하는 거죠. 이질적인 글자가 드러나 있죠. 그죠? 자, 이질성이 들어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직업적으로 전변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예, 직업적 전변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천간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주로 정신적인 요소는 뭐예요? 주로 교육적인 일이거나 이걸 학문성을 발휘해서 간다면 교육, 자격, 그죠? 분야에서 어디까지? 자, 일반적인 장사 사업을 가담한다면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유흥부터 도둑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면 요 부분은 관으로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그죠? 도둑이 들고 나고 하는 곳이니까, 그죠? 왜 TV 있잖아요. 예. TV가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라디오 있잖아요. 그렇게 라디오? 라디오 방송 일하시는 분. 라디오 방송 일하시는 분 같대요. 아, 라디오 방송. 이게 인신상충이 이제 워낙 해석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신상충은 해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예요? 직업적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신상충의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팔자 내에 범 있고, 원숭이 있고, 뱀 있고, 개 있으면, 그죠? 요란스럽거나, 힘이 있거나 하는 인자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력에서 파괴력이라든지 유능 이런 면이 뭐냐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드러났는데 특히 이제 범원숭이 다 있다 하면 이 경우는 굉장히 그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연결되는 거 보면 법무, 의료, 교육, 법무,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법령적으로 써먹는 것이 역마 관련 분야. 그 다음에 또 전문기술. 이렇게 그 세 가지 분야로 써먹어. 소위 말하면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직업 전변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무대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쪽으로요? 이런 교육이나 자격이나 유흥 이런 분야로서 그 경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가담해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변이 당연히 발생하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이제 천간을 딱 쳐다보면 1초 안에 답을 내죠. 이 사람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훈련도 하느냐면 청감만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청감만 놓고. 청감만 놓고, 갑을 경정, 이렇게 놓여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을 자꾸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 CEO나 진료나 시장 정관이니까, 그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면, 생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팔자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그 왕세 강약에 의한 희귀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범위를 분류해 두면, 어떤 운이 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폭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은 팔자에 유용한 인자를 많이 가져와 버린 사람은 목이 와도 좋고, 화가 와도 좋고, 토가 와도 좋고, 금이 와도 좋고, 수가 와도 좋다. 근데 거꾸로 너무 조화가 뭐예요? 잘 안 되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목이 오든 화가 오든 금이 오든 맨날 귀신이라.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희귀적인 어떤 논리로 어떤 분류를 하더라도 요럴 가능성을 확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 안 열어놓고 생각하면 이제 실관하면 판파해지는 거예요. 판파해.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잖아요. 와, 올해는 100억밖에 못 벌었다. 미치겠네. 최악의 해다. 한 해에 3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는 100억밖에 못 벌었으니 최악의 해다는 사람이고. 거꾸로 뭐해요? 막 어쩌어쩌 해가지고 막 한 10몇 년 돈 잘 모아가지고 그래가 드디어 이제 집을 하나 산 거예요. 대운이다. 근데 그런 어떤 실제 내용상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큰 차이가. 이 큰 차이를 이미 분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격용론적인 어떤 이해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직업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수위다. 수위. 이 사람 수위인데 이것만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격용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범을 휘두르고 있으니 이게 범표 수위다. 범표 수위라 하면 뭐예요? 수위를 하더라도 중앙청 수위거나 청와대 수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저 시골 동네에 무슨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냥 수위다. 자, 사는 내용이 같아야 달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엄청난 차이를 분려놓지 않고, 와, 수위 잘 맞췄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격용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주, 그 다음 실제로 그 사람이 놓여있는 어떤 분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 해두지 않으면 뒤에 가서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 혼자 학문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전하고 현대하고 워낙 그 차이가 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글자에 대한 이해부터도 좀 이렇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계속 차이점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제 강의에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 그래야 뒤에 가면 이제 재미없는 수업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면 이제 재미없는 수업 돼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기 말장난이다. 예.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예.